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를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요즘 윤핵관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이 윤핵관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자, 특정 인물을 떠올릴 만한 그런 발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핵심 관계자 수준이 저렇다면 저는 진짜 그거는 비둘기라 보고 싶습니다. 윤핵관 중에 좀 이게 센 사람들하고 싸우기 좀 그렇거든요. 저는 꼭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 봤다고 소리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결국은 동지들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돌아오지 못할 강을 자꾸 건너버리고 있는 다리마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이준석 대표는 아예 윤핵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아예 직격을 한 셈인데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장제원 의원을 공개 겨냥한 얘기입니다. 윤핵관으로 지목된 이 장제원 의원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이른바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걸까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보는 네. 것 같고 뭐 저보다는 아무래도 당내 사정을 잘 알지 않겠어요? 저야 뭐 이준석 대표 말을 이제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파악된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선대위를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네.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당내에서 백의종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핵심에 장제원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저는 선대위를 박차고 나온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강은 건너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요, 선대위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로서의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대위 떠났으면 좀 말을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일각에서의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 직은 내놓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돕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 이게 쓴소리를 내뱉으니까는 결국은 이게 뭐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은 네. 이게 지금 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고 후보는 외부로 돌아가고 캠프 조직은 이제까지 어떤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세력이 관리를 해왔잖아요. 과거 대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 초선이고 정치의 영선이고 외부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어떤 라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핵심 세력이 뭐 호가호위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그립을 잡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네.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향후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요,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두고요,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에서 각기 자기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김종인 위원장이 주축이 된 국민의힘 선대위. 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본부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인 임태희 본부장, 양 날개 축을 형성해서 이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미봉책일지 진짜 안정적으로 순항을 할 수 있을지에 굉장히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선대 인사들 전부 사퇴하고 새 판 짜야 된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절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그립을 잡는다고 해도 지금 뭐 당내에서 어쨌건 윤석열 후보 옆에 요직을 맡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선대를 끌고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임태희 실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단 윤석열 후보가 뭐 강한 그립을 잡고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도 드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다들 따르느냐.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강한 그립을 갖고 끌고 갈 때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형식적으로 정권만 줬을 뿐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정권을 줬다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 지금 선대위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 선택이나 판단에 다들 존중하고 따라달라, 불협화음을 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시지 정도는 한번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사퇴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관련해서 이 본인이 함께 동행해서 같이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사퇴하고 자리가 비니까 이런 일이 또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없어서 이런 실언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아침에 들었는데 네. 그 뉘앙스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뉘앙스를 그대로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명을 했고 그 해명도 사실은 너무 늦어졌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지금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본인이 빠지면서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실언이 또 나왔다. 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데 본인의 존재감, 예컨대 예전에 역할을 했던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선대위가 본인을 통해서 많이 잘 되고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서 본인이 물러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틀린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측근으로 있는 윤핵관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중의적인 뜻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준비한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